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순자입니다. 오늘 촉촉하게 봄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증시에도 그간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또 저희 빅사이클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드릴 다양한 투자 팁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상승할 업종부터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함께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수요일의 파트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찬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리드원 파트너 임찬호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책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돌고 돌아 뭐뭐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또 이와 관련한 내용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또 채널 고정하면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또 파트너님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양시장 모두 온종일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면서 3거래일 만에 2,700선 회복했습니다. 1.8% 넘게 오른 2,716.4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가 2.7%가량 상승하면서 강했고 이어서 운송장비와 기계, 은행, 제조업 등이 2% 넘게 올랐는데요. 반면 섬유, 의복은 2% 넘게 내렸고 통신업과 보험 등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927선의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사자세에 나서면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업종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시총 상위주 가운데 제약주 유난히 강세를 보였고요. 네, 그럼 이어서 또 원달러 환율도 살펴볼게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달러 기조에도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8원 이상 하락하면서 1,228원에 문을 닫았는데요. 사흘 만에 1,220원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지 분석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만들어졌죠. 이러면 좀 이제 상승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장만 해도 조금 미장이 조금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 업종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는 2분기 때,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분명히 큰 섹터 2개가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 들어왔죠. 조선주도 이제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이슈도 있고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같이 양극재랑 저번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조선사들이 41% 정도의 어느 정도 수주를 차지했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조선주가 하반기에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 고액체, 그러니까 고에탄올을 이제 연료로 쓸 수 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조금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잠깐 보면서 마무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00포인트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지를 잘하고 2,800포인트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00포인트를 잘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900포인트를 만약에 이탈을 했으면 조금 더 하락 전환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오늘 조금 양봉을 놔주고 1.5% 정도 올라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봐주시면 충분히 내일이랑 모레도 조금 더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또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또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던 이 탑픽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이 JYP 엔터테인먼트도 흐름이 좋고요. 또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본 방송 이후 이틀 만에 3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것처럼 LNF 역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 맨날 빅사이클 올 때마다 좀 네. 어떤 종목을 좀 들여서 큰 수익을 드릴까 맨날 고민을 하다가 네. 좀 그래도 종목들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넷게임즈 같은 경우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로 이제 합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넥슨 게임즈라고 해서 상호가 변경이 되고요. 그 부분의 이슈로 좀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쯤 추천드렸는데요. 제가 이때 하고 나서 상한가를 갔었어요, 여러분. 상한가 갔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서 일정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제 조금 더 흐름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위아래 꼬리가 좀 나와서 변동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합병 마무리되면서 내일 움직일 줄 알았는데 오늘 미리 먼저 움직여서 일단은 조금 보유하신 분 영역이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하면 2,800원, 그러니까 28,800원을 어떻게 돌파를 해주냐, 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다라는 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NF 양극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LNF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계속 이제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3만 원을 잘 지켜주고 24만 원에 안착을 해준다고 하면 25만 원까지 신고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크게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JYP 같은 경우도 엔터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 탑픽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 JYP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고 지금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오늘도 아래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양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 대응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파란불 켜면서 답답한 흐름 보인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이 임찬우 파트너님께서 가져와 주신 이 탑픽 종목들만큼은 시원한 수익을 또 가져다 줬습니다. 이런 수익률 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시장 이야기 그리고 또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상승 업종과 또 탑픽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상승 업종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임찬우 파트너님께서 가져와 주신 빅사이클 상승 업종 원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좀 정책과 관련된 이런 섹터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원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돌고 돌아 원전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유가 원전만큼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화력 발전소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저가로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결국은 원전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오늘 원전을 좀 많이 준비했고요. 예. 원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PPT를 보면서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원전,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해가지고 원전에서 탈원전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뭐 풍력,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큰 사이클을 움직여줬지만, 자, 원전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았었어요. 5년 동안 좀 시장에서 외면을 받다 보니까 국내 원전 기술력이 정말 좋은데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갔지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제 원전을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인수위가 18일이랑 25일 날 일정으로 어느 정도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분명히 원전은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무조건 원전 나오고요. 지금 원희룡 부분께서 이제 원희룡 분이 이제 계속 말씀하죠. 이제 원전은 다시 한번 부활을 해서 2050년 그러니까 탄소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데, 네. 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수력을 먼저 많이 했었죠. 수력도 많이 했었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풍력이랑 해양,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수소, 그리고 바이오 막 여러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뭐만 연결된다고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다. 라고 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고 했을 때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원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준비한 자료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주로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 부분인데요. 인수위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원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신재생이나 그러니까 융합을 해가지고 상승을 해야지 이제 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강하게 좀 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준비를 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보시면 그러니까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텍소노미라고 하는데 그린이라고 해서 친환경을 좀 더 이제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슈가 돌면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한 번씩 조금씩 움직였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는 8월달 이후로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 안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원전을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신호탄을 이제 18일이랑 25일 날 둘 중 한 번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일단 키포인트 3가지 정도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탄소 에너지 5대 정책 방향의 중간 보고서에서 이제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조화를 이루겠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력 발전소를 통해서는 많이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탄소를 줄일 수 있게 화력 발전소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나서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많이 포트를 이동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됐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술력을 동원해서 원전 기술력을 올리겠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었다고 해요. 신재생이 제가 조금 준비한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 전에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막 5년 동안 신재생을 많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정책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로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을 거라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서 제대로 된 전기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뭐 화력이나 다른 부분에서 전기를 생산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은 탄소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잠깐 볼게요. 네. 전기 이호가 일단
지금 문 정권에 의해서는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슈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2050년에 23만 5천 원이 예상된다는데 실한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와. 5배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원전을 배제를 시켰다라는 게 지금 키포인트라고 지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 화력으로만 계속해서 움직였던 건데 지금은 결국은 거의 5배가 올라가면 전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쓸 텐데 이때는 더 많이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스마트폰 쓰고요. 그리고 태블릿 PC 쓰고요. 지금같이 막 밤에도 많이 이제 전기도 많이 쓸 텐데 이게 올라간다 했을 때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는 싸게 잘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원전을 계속 주목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간단하게 보시면 47,000원이 지금 현재 이 4인 가구당 이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2050년에는 이만큼 차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원전을 돌려야 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EU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결국은 원전을 계속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술력 있는 회사들 조금씩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탈원전 백지화가 또 윤석열 정부의 이 대표 공약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오히려 신재생으로 갔지만 온실가스의 배출에는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재생을 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풍력을 했을 때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태양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밤에는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좀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자연이라고 하면 네. 뭐 햇빛 그리고 바람이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좀 제한적이고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금 유럽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하려고 정책을 많이 펼쳤었어요. 예. 그리고 먼저 2050년에는 그러니까 탄소를 중립으로 해서 최대한 없애자라는 게 지금 목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거는 유럽이 조금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결국 유럽도 화력을 돌렸다고 합니다. LNG 해가지고 결국 가스로 해서 화력 발전소를 해서 결국은 탄소가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배출을 하면 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조금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결국은 지금 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국내에서 전기 생산량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 화력 발전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었는데 원자력을 많이 죽였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좀 될 거고요. 결국은 신재생을 많이 한다고 투자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꾸준히 에너지를 생산을 잘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신재생에 좀 주목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 관련주들도 좋긴 하겠지만 차후에 지금은 당장은 원전이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4.16%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또 경향이 펼쳐지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1년 화석 연료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서 무려 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보면 에너지 정책 수정을 통해서 또 이 국가 경쟁력 또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원전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에서 꼽아줄 수 있는 정도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많다. 그리고 건설도 잘해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슈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돈이 한 5조 이상 한 기기, 그러니까 한 1호기죠. 1호기당 5조 원에 들어가면서 2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SMR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다른 변화로 해가지고 초소형으로 만들자라는 이슈가 좀 많이 돌았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원전은 이제 다시 다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전이 조금 불안한 이슈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했었죠. 일단은 체르노빌 사태로 인해서 원전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사고가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원전이 만약에 가동이 되었을 때, 터졌을 때에 대한 이슈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국내에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차후에 SMR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자꾸 보면 아까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신재생으로 갔다가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행했다라는 부분의 좀 차트인데요. 예. 결국은 2007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만 해도 원전이 활발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지금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결국은 좀 조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말씀드렸죠. 신재생은 결국은 이제 썼던 거나 이제 자연에 대해서 부분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의 전기가 만들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으로 다시 한번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가 좀 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수위가 바로 어제 1일 전, 하루 전에 그린 텍소노미를 포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린 텍소노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네. 정부 정책에서 정부가 이제 친환경 사업을 하는 것을 이제 구분지어서 말하는 것을 그린 텍소노미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이제 차기 정부가 8월까지는 그린 텍소노미를 이제 포함시키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앞으로 지금 시장에 원전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더 남지 않았나,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국내에 어떤 회사들이 원전에 대한 종목인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있죠. 한신기계가 조금 좀 찾아봤더니 3개월 동안 거의 15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저가로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저가일 때 좀 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탈원전 폐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조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 단성님께서 결국은 원전 여기 고리 여기서 다시 한번 신호 이게 원전인데 3, 4호기 앞에서 원전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 우리의 기술력이 있는 이 부분을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탈원전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분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이게 체코에 대한 지금 원전의 수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시장이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제는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확실하게 이제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 세계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텍소노미 안에 이제 원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지금 EU에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독일이랑 이런 다른 나라,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벌써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원전을 위험하게 우리나라에 다시 설치를 해야 돼라는 이슈가 돌고요. 프랑스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으로 싸게 전기를 생산받다 보니까 원전을 조금 더 다시 조금 만들어서 조금 공급을 하면 전기값도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원전을 다시 설치하자라는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결국은 원전을 다시 시장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좀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원전에서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원전이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또 소형 모듈 원자로가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 한국의 원전 현황은 좀 어떤가요? 한국의 원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만들었다 보니까 대형 원자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원자 발전소를 만들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체르노빌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의 사태로 인해서 너무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터질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해서 지금 소소용으로 SMR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SMR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덧붙여서 우리 시장에서 전기를 조금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 충분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SMR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고요. 오늘 탑픽 종목이 이거를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국내 기술력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UAE라고 해서 아랍에미리트의 국내 현대건설이 이제 거기 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주가 지금 체코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관련주 대우그룹, 대우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전 수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 올해 있는 내용을 한국전력에서 좀 갖고 온 내용인데 일단 이집트도 결국은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원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에 2차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건물에 어느 정도를 완성을 되었고 지금 계약을 완료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체코의 신규 원전 산업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원전은 비용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긴 해요, 여러분. 8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긴 하는데 꾸준히 30년, 40년 동안 이걸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전기세는 싸진다라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충분히 기술력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 같은 경우도 신규 원전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원전이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원전을 조금 지어서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하고 싶어 하고요. 빠르게 신재생으로 넘어간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조금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원전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마니아 이 부분도 오늘도 이번에 공급 계약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좋은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국내 건설사들도 원전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도 만약에 정책주로 연결되겠죠. 재개축 이런 이슈 이후로도 말고도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도 또 여러 기업들이 이 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텐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지금 차세대 SMR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너무 많은 회사들이 좀 있어서 대형주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네. 한신기계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저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상호가 변경된다고 말씀드렸죠. 두산중공업이 두산 NRBT로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어떤 내용을 좀 갖고 있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뉴스 K파워라고 해서 이게 SMR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부분을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좀 더 SMR에 대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뉴스예요. 한 5일 전 뉴스인데 삼성물산이 이제 뉴스 K파워에 이제 지분을 좀 투자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응로를 설치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수급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는 게 부유식 원자력을 이제 설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해상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석유를 추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플랜트 부분을 이제는 부유식 원자력 발전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바다 위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아까 그리고 GS 에너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이슈가 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건설이랑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제 미국 원자력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는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동반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SK그룹이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테라파워라고 하는데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도 조금 이슈가 좋아요, 여러분. 테라파워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시죠. 빌 게이츠가 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게 차후로 전기를 싸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보면요. SK 최태원 회장님이 테라파워에 투자를 하겠다, 지분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지금 잠시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10% 정도의 지분을 조금 인수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사가 한 7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같이 이제 회의를 참여하고 SK가 지금 잘하고 있죠. SK 이노베이션으로 충분히 지금 계속 좋은 이슈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에 아마 호재성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라파워 같은 경우도 아까 뉴스케이 파워처럼 SMR에 대한 개발력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SK그룹이 SMR 관련된 종목으로 추가적으로 같이 보시면 아마 이 부분도 같이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원전이라고 하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초소형 원자로로 인해서 이렇게 트럭에도 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존의 원전의 상식을 깨는 좀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두루 갖춘 그런 기술력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완전 해체 시장 또한 꽃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국내 해체 관련된 업체들이 좀 있죠. 있는데 그 부분은 노랑톡에서 말씀드릴 네.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네. 이슈가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옛날 그 후쿠시마처럼 좀 네. 만약에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강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업체들이 계속 지금 수급을 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을 이제 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해체 부분에 대한 것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다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전 세계 원전을 사업을 다시 스위치 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글로벌 건설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이 조금 저렴하게 한번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발생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전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지금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220개 정도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프랑스나 말씀드렸던 폴란드 같은 경우는 체코 이런 나라들은 원전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도 싸게 전기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국내 좋은 회사들이 이제 좀 많이 입찰을 좀 참여하고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 안에 어느 정도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요. 결국은 원전을 이제 많이 그린 텍소노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원전이다라고 봐주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운영 중인 게 442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이 해안가 쪽으로 이게 원전에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안가 라인으로 좀 많이 만드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게 너무 많이 만들긴 해요. 중국이 조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을 그러니까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을 좀 해안가 쪽으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35년까지 원전을 15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이제 후쿠시마 이슈처럼 조금 문제가 됐을 때 좀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SMR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를 잘 하고 이 부분으로 원전이 좀 대형 원전 말고 SMR 부분으로 초소형 원전으로 됐을 때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원전은 이슈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돌고 돌아 원전이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고 많이 이렇게 돌았었어요. 막 태양광으로 갔었다가
대통령으로도 갔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원전이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남미 같은 경우도 지금 4번째 원전을 개발하겠다,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최근에 조금 원전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덜었던 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돌았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 부분에 폭탄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해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그러니까 국내 좀 멀리 있는데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움직였던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시장 봐주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 관련 이 산업군이 스위치 온 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원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전 가운데서도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또 탑픽 종목으로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죠.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를 좀 준비한 이유가 네. 얘네는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요. 그리고 탄소 포집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탄소를 중립한다고 했을 때 네. 이슈도 충분히 갖고 있고 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에 대한 SMR 부분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서 방금 전에 딱 언급한 네. 그대로의 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다 부분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조금 악재로 지금 여겨질 수 있습니다. 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일단 4월에 의무 보유 목록이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조금 이슈인데요. 좀 네. 보시면요. 지금 비율이 7.74% 정도가 돼서 분명히 이게 주식수로, 그러니까 가치로 따졌을 때는 1조 한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때려보니까. 지금 4월 14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조금 시장에서 좀 조정을 많이 나왔을 때, 물량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많이 당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해제 주식 수가 좀 많다고 해서 당장은 악재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좀 악재로 좀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드렸죠. 돌고 돌아 원전인 이유가 계속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발표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원전에 대한 이슈를 분명히 말할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무조건 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이 부분만 잘 해결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종목 매수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사명 변경 이슈도 그쵸. 있잖아요. 네. 두산중공업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또 사명을 변경하는데 이 중장비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좀 변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원래 기업이 상호명을 바꾸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호를 절대 바꾸지 않겠죠. 여러분 그 상호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기아 같은 경우도 로고 바꾸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로고를 맨날 놀림 받다가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런 것 같이 상호를 바꾼다는 거는 정말 이제 의지를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슈를 조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이제 했을 때 상호를 변경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하겠다라는 이슈로 좀 봐주시면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뭔가 지속 가능성을 좀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겠다라는 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SMR 사업에 또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찌감치 뛰어들기도 했잖아요. 네, 말씀드렸죠. 그 네. 뉴스
K-파워라고 해가지고 예. 미국에 있는 회사에 지분을 미리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뉴스케이프 파워가 이제 장비를 SMR을 만들었을 때 우리한테 제일 먼저 납품을 해줘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이슈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뉴스케이프 파워에 지분 투자했고 이제 전략적으로 협력을 맺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큰 터빈으로 해서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흡수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슈가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가별 원전 이제 건설 계획 중에서 잠재 수주 가능성이 지금 많은 부분이 인도라고 생각이 돼요. 인도가 인구수가 많죠, 여러분. 거의 중국을 이제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인도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똑같죠. 전기를 빨리 싸게 공급을 해줘야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사업도 발전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뭐 산업도 발전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별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원전을 개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국내 기술력이 있는 회사 몇 번 말씀드리죠. 두산중공업도 있고요. 현대건설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로 계속 봐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중공업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이뿐만 아니라 수소와 같은 이런 신사업 확대에도 나서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포집이란 부분도 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탄소 배출권이라 해서 조금 기업 간에 좀 거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사고 팔고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한테 아니면 기업과 기업 간에 우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탄소 배출권을 위해서 좀 팔아서 우리가 그거를 메꾸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탄소 포집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산중공업은 정말 기술력이 많다라고 하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풍력 부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터빈에 대한 모터의 부분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풍력 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풍력이 종류가 좀 많아요. 초소형도 있고 초대형도 있고 이제 해양에 어디다 설치하냐, 풍력이 어디가 좋냐라고 이슈가 있겠지만 충분히 프랑스나 영국에 있는 회사들 말고도 국내에도 좋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이걸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이랑 다 갖고 있는 이 회사를 조금 더 주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내일 어느 정도 의무 부여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서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때 두산중공업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여러 이슈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봤는데 두산중공업 지금 회사채 조달 이슈도 있잖아요. 네, 있죠. 많이 조금 돈을 써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재라고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도 악재인가요? 악재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최근에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에디슨 같은 경우는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불확실 공기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다. 물론 그 회사가 쓸 때는 이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발행하겠습니다라고 공시를 띄우면서 또 호재 이슈로 발생이 됐었어요. 전환사채 원래 좋은 게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력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풍력 부분을 해상에다 설치하냐, 그리고 뭐 국내에다, 그러니까 육지에다 설치하냐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원전 이슈 말고도 지금 베트남에 풍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수출한다고 합니다. 잠깐 표를 한번 보면요. 자, 풍력을 지금 베트남에 지금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해서 2025년도까지는 12,000메가와트까지의 부분을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이만큼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5년 만에 18,000메가와트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큰 나라다 보니까 쭉 이제 해상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두산중공업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풍력 관련주로는 유니슨이 좀 대장으로 움직였었어요, 여러분. 네. 대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풍력 뭐 하면 유니슨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두산중공업도 지금 해서 좋은 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상에 대한 부분은 두산중공업이 유일하게 갖고 있다. 육지 부분에서는 유니슨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해상 부분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조금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풍력 그리고 또 뭐 수소 이런 여러 사업들에도 나서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이제 한국에서는 네. 풍력을 발전하기가 뭐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런 풍력 발전이 뭐 가능하고 또 경쟁성이 있을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간단하게 앵커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일본이랑 그러니까 띠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이 좀 적어요. 네. 그리고 좀 동해라고 해서 많이 깊죠. 많이 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건설을 할 때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건설 대비 투자 대비 큰 소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라고 해서 지금 강원도에는 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결국은 화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제 탄소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생했다라는 게 발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풍력은 조금 그래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그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이런 신재생 산업도 함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유튜브로 이만화님께서 두산중공업 너무 올라서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루다 보니까 지금 10배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산중공업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차트라든지 흐름 보고 네. 짚어주시죠. 그러면 차트 보면서 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산중공업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때문에 조금 조정이 좀 계속 나왔었어요. 공매도 부분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면서 그래도 오늘 강하게 양봉이 나왔어요. 조금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내일 시장에서 조금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래로 내려갈 수 있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일단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있고 나서 조금 조정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분명히 남아 있고요. 지금 양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W를 만들어줬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일단은 내일 부분에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22,000원을 돌파를 어떻게 해주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22,000원을 돌파를 해주고 나서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된다 했을 때 지금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좀 풀리면서 유동성이 좀 더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앞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두산중공업이 한번 움직일 때는 수급이 들어올 때는 정말 강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정말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이 지금은 조금 공매도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이슈는 남아있고 원전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18일이나 25일 날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잘 된다고 했을 때 이 네.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급 체크 한 번만 하면서 말씀 또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보 투자자인데요. 지금 크게 조금 만들어 보여드리면요. 오늘 지금 외국인 외국인이랑 기관,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이거는 내일 의무 보유 물량이 좀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가 좀 최근에 많이 나왔었어요.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대하다가 대기업 쪽 관련 종목들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건 좀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도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두산중공업 출발할 수 있다라는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내일 시장 시가에 아마 어떻게 형성될지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음봉으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음봉 출발해도 충분히 이슈가 있으니까 양봉 전환된다고 했을 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해 주시면 두산중공업으로 충분히 수익 가능합니다. 그리고 22,000원, 24,000원 부분을 돌파를 잘 해줄 때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니까 이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이 재무 구조는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재무 구조는 일단 한번 봐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재무에 대해서 보면요. 네. 자, 볼게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네. 매출에 비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동 비율에 대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 당자 비율이나 유상증자가 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악재인가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하냐. 그리고 재무의 부분도 충분히 지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충분히 이 종목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파헤쳐 주셨습니다. 꿈이 있는 주식은 가장 크게 오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두산중공업, 신재생에너지부터 또 원전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꿈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